네, 10월 마지막 주 방송입니다. 네, 오늘 방송 전에 하나 공지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방송이 나가는 10월 27일 오후 4시부터 이 신관광증업군 메타버스 잡 콘서트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제 강연인데요. 트래블 테크 분야에 앞으로 이제 취업 어떤 이제 일자리가 생겨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서 강연을 드릴 예정이에요. 27일 오후 4시부터라서 아마 오늘 방송을 좀 빨리 접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행 특히나 그 기술 분야에서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27일 GKL에서 진행하는 메타버스 잡 콘서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요거 게더타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온라인 신청 접수하기 하고 링크 받아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7일 단 하루만 하는 거고 녹화가 없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어, 제가 이제 또 여행의 미래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라고 해서 앞으로의 좀 트렌드를 예측하는 이제 또 엔데믹 이후에 트래블 트렌드를 책으로 쓰기도 했는데 최근에 아주 주목할 만한 또 이 연구도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의 미래 관련해서. 왜냐면 지금 세계 정세가 되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행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리고 실제로 여행에 영향을 많이 줄 만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이 분야를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난 이제 10월 초에 나온 이제 포커스 와이어라는 해외 업계지의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로 이 여행의 미래를 분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가지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혹시 그 강의를 우리 들으셨던 여행 그 여행업 협회 여행업 디지털 전환 교육에서 들은 여행 비즈니스 신모델 개발 과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에게 이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일차 특강에 제가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행이 대단히 양극화되고 디지털로 대체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 원문에서는 사실은 협력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협력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변화라고 보는 거고요. 업계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여행이 대단히 빠르게 양극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음, 단기 체류, 근데 국내 여행, 이런 식으로 짧게 가까운 데로 가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장기 국제 여행 이렇게 조금 극단과 극단이죠. 격차가 더 증가할 것이며 이런 현상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양극화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의 좀 일부 요소는 디지털적인 대안이 여행의 일부 요소를 대체할 것이다. 제가 요즘 종종 언급하고 있는 그 지금의 20대들이 그 유튜브 여행 브이로그를 많이 보게 되면서 굉장히 코로나 때 시청률이 높았죠. 여행의 욕구를 어느 정도 좀 대리만족하는 현상이 저는 여기에 좀 해당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소비 시장도 보면은 고급 레저 소비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소위 말하는 집콕 소비에 해당하는 넷플릭스 주식이 지금 조금씩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지금 고급 레저, 뭐 골프나 테니스 같은 고급 레저들이 지금 빠르게 소비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보도 자료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여행의 양극화와 디지털 대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블록 공동체 가속화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전 세계가 이제 오랜 그 탈냉전 시대를 마치고 이제 약간 신냉전 체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게 또 여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이제는 친한 나라들끼리는 굉장히 좀 간편하게 여행을 갈 수 있지만 이제 서로 다른 이념이나 뭐 체제를 고집하는 그런 집단과 집단들끼리는 굉장히 여행을 복잡성을 늘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블록 공동체 가속화라는 거죠. 이렇게 블록과 블록,
이 가속화되는 거는 사실 여행 산업에 굉장히 불안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블록 안에서의 여행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화되지만 다른 블록으로 가는 여행은 굉장히 좀 프리미엄, 고가 레저 상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좀 유심하게 본 거는 이 유통출이 이동한다는 건데 아시아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사실 지금 너무나 눈에 띄는 현실이라서요. 그걸 제외한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빅테크 기업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다시 말하면 비여행 회사들이 앞으로 여행에서 주류 유통업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한국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미 여행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쿠팡 이런 커머스 업체 지금 다 여행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제 방송에서 많이 다뤄왔습니다. 뭐 마켓 컬리 조금씩 진출했고 앞으로 무신사도 진출할 예정에 있다고 지금 업계에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커머스를 건드리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다 여행에 탐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지정학적 분열이 가속화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여행 지출이 전반적으로는 감소될 거라는 게 주요 예측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탈냉전 시대가 이렇게 빨리 끝날 거가 예상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많은 위험과 불안들이 이제 표면화되면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 위기도 일어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진출했다가도 돌아오고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파급 효과가 이제 글로벌 여행 시장에는 강력한 역풍이라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해외 여행에서 국내 여행으로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도 지출 감소가 발생한다라는 게 이 네 번째 시나리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이 4번 시나리오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을 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좀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이자 가장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다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해본 게 이 10월 초에 있었던 이 포커스와이어라는 곳에서 발표했던 이 여행의 미래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여행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연 치유나 치료로서 정신적 치료, 그러니까 신체적 치료 말고 정신적 치료로서 여행을 택하는 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얼마나 사실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지 생각보다 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요걸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트렌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방망래 할머니 유튜브예요. 이 채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방망래 할머니가 2017년에 치매 위험 진단을 받고 나서 손녀의 제안으로 호주 케언즈로 이 치매 예방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막 재밌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그게 방망래 할머니 유튜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녀는 왜 치매 예방으로 여행을 택했을까요? 실제로 이 치매 예방에 여행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웹빈 트래블이라는 또 그 해외 매거진에서 이 치료로서의 여행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한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호주에서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실제 치매 치료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과정들 있잖아요. 음악 요법, 운동, 뭐 인지 자극, 회상 요법. 근데 이런 것들이 여행 때 대부분 다 그 자극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박 할머니 같은 경우도 유튜브 활동 이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를 트래블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주목을 하는 분야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행이 정신 건강에 실제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제가 몇 개 좀 공유를 드리자면 네이처 저널에서 2020년에 연구 결과가 매일 그 풍경의 그 변화를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재밌고요. 그다음에 1년에 2번 이상 휴가를 보내는 여성이 2년에 한 번
미만으로, 그러니까 휴가를 거의 못 가는 거죠. 휴가를 가는 여성보다 우울증과 만성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최근 또 코넬 대학 연구도 있는데 이 물질적 상품을 구매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경험을 하는데 그 소비했던 기대가 훨씬 더 그 개인의 행복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블루라는 증상도요. 이 여행과 이동을 통제 당한 그런 경험이 이 정신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와 함께 이제 심리학 교수 인터뷰가 좀 소개가 돼 있는데 이 정신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혹시 셀프로 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물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정신 건강의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엄청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지연된다든지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다든지 뭔가 그 새로운 도시에서 길을 찾고 차가 밀리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더 추가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사실은 이런 변수를 줄이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거나 아니면 사실 계획이 틀어지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니면 그렇게 좀 변수를 낮게 만들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좀 현명하다고 하는 거죠. 가급적 여행 자체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또 하나는 그 이슈가 뭐냐면 기간인데요. 여행에서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여행에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 8일 차부터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치의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8일 차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직장 생활에서 얻은 어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거를 해소하려면 평균적으로 약 23일 이상의 여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의 일반적인 현실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여행의 목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행 좀 가야지. 약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이제 이 여행의 목적성,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여행의 미래 분석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부터의 여행은 명확한 목적이 없이는 좀 떠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이 분명해야 여행을 갈 확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저는 사실 이 멘탈 건강 분야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한국인에게 이슈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업계 쪽에서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소비자층이 저는 이런 니즈를 가진 소비자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렌드의 배경이 실제로 지금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 여행이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데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여기서의 또 여행은 일반적인 여행을 다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자연과 가까워지는 여행일수록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점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림욕 같은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점차 주목받고 있는 이 치료 목적, 그러니까 정신적 치유로서의 여행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좀 업체를 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내용이랑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프리미엄 한옥, 그 위탁 판매, 그 지금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피해가는 지금,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국내 체류 여행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에서의 체류 여행인데 이거를 단기 거주로 바라보는 플랫폼들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표적인 업체로는 이제 리브 애니웨어가 있습니다만은 리브 애니웨어는 조금 더 여행 쪽에 발을 걸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할 이 33M2라는 업체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여기는 이 체류를 단기 거주로 풀어가는 서비스예요. 사실 이미 숙박 앱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지금 뭐 에어비앤비를 필두로 해서 여기 어때가 그 홈앤빌라 서비스로 최근 여기 뛰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이리얼 트립, 미스터 맨션, 리브 애니웨어 뭐 한 달 살기 지금 플랫폼을 열거 하자면 사실 지금 한 달 살기에 진출한 플랫폼들은 지금 끝이 없는데 33M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 주택을 공략을 해서 특히나 지금 오피스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로 앞으로도 숙박업 분야에는 절대로 오피스텔이 합법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뭐 정부 정책 관련된 분들에게 뭐 문의도 해보고 해서 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저번 주에 그 집주인 분들도 이미 다 알아보신 분야라고 합니다. 장단기 임대로만 오피스텔은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 부동산에서만 하죠. 그죠? 근데 단기 이거 월세 몇십만 원이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굉장히 높죠.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이 33M2는 오피스텔을 장기보다는 단기로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가벼운 금액의 수수료만으로 이 단기 거래를 중개해 줌으로써 이 마찰을 없애는 거예요. 이 높은 수수료라는 마찰을 없애고 집주인들에게는 훨씬 더 부동산에 얘기하는 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적은 수수료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동산 단기 임대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한 5천 건인데 절반이 서울에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시장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숙박업을 금지해 버리니까 지금 요 비어버린 이 원룸 단기 임대 시장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창업자분이 이제 한지성과 인터뷰하신 걸 보고서도 이 업체를 알게 됐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인터뷰 내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내부 직원과 투자자들도 다 숙박 시장을 공략하자고 했대요.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호텔의 삶 그 호텔 한 달 거주 플랫폼이죠. 그리고 리브 애니웨어 이런 게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다 이 숙박으로 접근하자고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새로운 강점은 단기 거주에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진출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이런 매물을 또 일일이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33M2는 이걸 먼저 공략을 해서 많은 매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기 임대에 대한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본인들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 비즈니스라는 게 참 틈새에서 정말 어떤 기회든지 나온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박이 아니라 거주로 접근한 단기 거주 전문 플랫폼 33M2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우리 거시적으로 보는 여행의 미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행이 정신 건강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입증이 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뭐 오피스텔 숙박으로는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제도적인 그런 보완을 해서 빈틈을 노리는 이런 업체가 생겼다라는 것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